혹시 퍼머컬처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게 그냥 농사기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오늘은 이 세상을 바꾼 개념, 하나의 생존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퍼머컬처가 뭐냐 이것부터 시작해야겠죠?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자연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공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자연이 돌아가는 방식을 잘 보고 그걸 우리 삶의 터전에 그대로 디자인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! 하고 나타났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바로 이 지점, 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이제 퍼머컬처가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.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의 시작점엔 항상 사람이 있죠. 퍼머컬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, 바로 빌 몰리슨입니다. 도대체 그는 뭘 보고 뭘 겪었길래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?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여기, 호주 남쪽에 있는 작은 섬 태즈메이니아입니다. 퍼머컬처라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바로 이 섬에서 빌 몰리슨이라는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처음 싹트기 시작했어요. 이 빌 몰리슨이라는 사람이요.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절대 아니었어요. 보세요. 어부였다가 벌목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생물학자 또 교수가 되죠. 정말 다양한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. 바로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자연과 인간 사회를 꿰뚫어보는 아주 독특한 눈을 선물한 거죠. 그가 본 현실은요, 정말 가슴 아픈 거였어요.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이 마구 파괴되는 걸 본 거죠.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? 땅은 망가지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가난해지고 팍팍해졌다는 거예요. 바로 이 모순, 이 문제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.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. 근데 놀랍게도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최첨단 기술 같은 미래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 반대, 산업사회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지혜였죠. 호주 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원주민, 심지어 한국의 농부들까지 수천 년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방식에서 진짜 해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. 특히 한국에 와서 겪은 일화는 그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줘요. 보통 서양 사람들이 오면 이 돈에서 쌀이 얼마나 나와요? 수입이 얼마예요? 이런 걸 묻잖아요. 근데 그는 달랐어요. 이 논에서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습니까? 이걸 물어본 거예요. 농부가 수백 년, 수천 년 됐다고 하니까 정말 감탄했대요. 그에게 중요한 건 당장의 생산량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성, 바로 그거였던 거죠.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아이디어라도 혼자서는 완성하기 힘들죠. 이제 빌 몰리슨의 관찰에 날개를 달아줄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데이비드 홈그렌이에요. 이 둘이 만나면서 퍼머컬처는 비로소 하나의 강력한 철학으로 완성됩니다. 운명적인 만남은 1974년 태즈메이니아 대학에서 시작됐습니다. 당시 교수였던 빌 몰리슨이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제자 데이비드 홈그렌을 만난 거죠. 이 만남이 바로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 조각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철학으로 빚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. 사진 왼쪽에 빌 몰리슨, 오른쪽에 데이비드 홈그렌. 이 두 사람의 만남과 협력이 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퍼머컬처 운동의 출발점이었어요.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지만 역할은 조금 달랐어요. 이걸 비유하자면 빌 몰리슨이 퍼머컬처라는 씨앗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전도사 역할에 집중했다면 데이비드 홈그렌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깊게 파고 원리를 다듬는 설계자 역할에 더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죠.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파트너였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가요,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. 아니 대체 어떻게 책 한 권에서 시작한 이 작은 개념이 거대한 글로벌 운동으로 커질 수 있었을까요?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1978년에 퍼머컬처 1이라는 책이 처음 나오면서 세상에 이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해요. 그리고 80년대에는 이걸 직접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, PDC가 생기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죠. 90년대에는 좀 더 쉬운 대중적인 책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됐고요. 2000년대 이후로는 인터넷 덕분에 지식 공유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바로 1981년이에요.
운동이 시작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빌 몰리슨이 대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바른 생활상을 받게 됩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의 아이디어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는 걸 세상이 아주 빨리 알아봤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왜 이게 여전히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국 학생한테 빌 몰리슨이 했다는 이 말이 참 인상 깊어요. 나는 한국에서 퍼머컬처를 배웠는데 당신은 그걸 배우러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군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퍼머컬처라는 게 무슨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걸 현대에 맞게 체계화한 거라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죠. 그래서 영어로 퍼머컬처라고 쓸 때 첫 글자 P를 꼭 대문자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지속 가능한 농업 같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빌 몰리슨과 데이비드 홈그렌, 이 두 창시자의 위대한 통찰력과 창의성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고유 명사처럼 대하는 거죠. 하나의 헌정인 셈입니다. 이분들이 수십 년 전에 던졌던 질문과 해답은요,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. 기후변화, 식량위기, 자원고갈, 들어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. 퍼머컬처는 바로 이런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. 퍼머컬처의 창시자들은 그저 자연을 깊이 관찰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?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